석유의 고갈이 예정되며 과학자들은 대체 에너지를 찾아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그런 만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야말로 미래의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 효율성이 뛰어난 난방 제품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에코파트너즈가 있다. 여러 기술들이 동원됐지만 그 중에서도 광물에서 찾아낸 발열 기술에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 에코파트너즈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창조 경제의 길을 따라가 본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이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푸른 빛이다. 딸기 농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딸기의 작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고, 바로 오늘이 그 결정을 실천하기로 한 날이라는데, 지금 여기 같으면 이제 기존 앙카슈나 비교를 하시면 알겠지만 먼저 꽃을 핍니다. 딸기가 여기 기운이 처음 하는 거라 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한데, 비닐하우스 재배가 활발해지며 겨울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는 여간 까다로운 작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 때가 바뀌면 또 딸기 농사는 1년도 넘게 되는 농사인데, 농가에서는 기름이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절약하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냉해를 입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이 새로운 난방기인 광열기였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난방기도 있는 데다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기존과 다른 난방기를 설치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다.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 하우스에 뭐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광열기라고 하더라고. 근데 광열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물어봤더니 아주 그 효율이 아주 높은 기계더라고요. 저 전기세도 많이 덜 들어가고 또 기름값도 절약하고, 뭐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기엔 일반 난방 제품과 크게 다름없어 보이는 광열기. 최근 중국의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농가에서도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난방기라는데, 광열기라는 이름을 가진 물건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보일러를 대신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광목질을 이용한 난방 장치입니다. 조금은 낯선 개념의 난방기. 광물 에너지를 활용했다고 해서 광열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발품에는 과연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광열기를 개발한 주인공은 창립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에코파트너즈다. 때마침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혹시 더 보강할 점은 없을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2015년 모델을 출시할 건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주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이쁘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건 그릴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출시 모델의 완성을 앞두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능 테스트다. 먼저 광열기 표면의 온도는 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약 섭씨 340도로 높게 설정돼 있다. 고온의 패널 표면에 이번엔 물을 붓는 연구진. 그런데 끓어서 증발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연잎 위에서처럼 물방울이 흐르고 있다. 이번엔 고온의 히터에 화장지를 근접시켜봐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모습. 대체 광열기 안엔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물이 끓지 않고 휴지에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자사가 개발한 다공성 광물을 적용시킨 광원 패널과 물과의 막을 형성하고 있고, 이 광원 패널의 원적외선 방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솜처럼 생긴 소재에 불을 대봤지만 역시나 불꽃이 옮겨붙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광물에서 뽑아낸 물질 덕분이라는데, 이런 단열재는 광열기의 뒷부분에 부착되게 되는데 뒷면으로 방출되는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 등에 매립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어떤 광물을 활용했길래 이처럼 일반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던 걸까? 주 광물은 다공성 물질인데요. 그 중에 이제 6가지의 혼합물을 응용한 광물입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자사라든지 이런 특유의 광물. 그래서 이제 광물 중에 이제 어떤 수분을 던졌을 때 물에 녹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진은 기존의 난방기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운모석 등의 광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물방울이 고온에서도 증발하지 않고 패널 표면을 흘렀던 것은 이런 광물 코팅이 미세한 돌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운모석에서 음이온과 더불어 원적외선이 방사된다는 것이었다. 밀입자로 분쇄를 할수록 이 열의 파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기존의 이제 난방기들은 이제 손을 대거나 앞에 열이 따가워요. 그래서 앞에 가기가 거부스럽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을 한번 보시면 햇살처럼 그냥 은은한 열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온도는 어마어마한 고온입니다. 300도, 400도가 넘는 고온이지만 부드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곱기 때문에 부드러운 겁니다. 나노 단위로 미세하게나마 광물이 코팅됐기 때문에 광열기 표면에선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다량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방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특징 때문에 농작물들을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건조하지 않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발열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 광열기의 발열체는 광열 패널로서 전도성 고분자 광원 입자의 물리 화학작용 및 터널링 전류를 활용한 발열체입니다. 적용 분야에 따라 설계부터 전력 밀도를 계산하여 광열 패널을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광열 패널에는 자기 제어 저항 기술이 담겨 있어 발열체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고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더불어 화재로부터 안심인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런 광열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광열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 난방, 그리고 또한 일반 상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농업에서는 주로 화훼 농장이나 하우스에서 작물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다든지, 수확량을 늘린다든지, 또한 품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을 활용한 발열체는 무엇보다 열 효율을 높여줬다. 자체적으로 전기 히터와 난방 효율을 테스트해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약 40% 이상 열 효율이 높았다. 이런 광열기를 개발하기까지는 에코파트너즈의 전춘식 회장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담보로 걸려 있었다. 10년에 가까운 개발 기간은 물론 총 60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개발비를 포함해서 말이다. 어렵게 개발한 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이었다. 수박 농사를 짓는 한 농가에서는 작물의 수확 시기가 빨라졌는가 하면 매번 온도 조절을 실패했던 토마토 농가는 광열기 설치 이후 첫 수확에 성공하기도 했던 것. 전춘식 회장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중국은 농업이 최우선입니다. 내년이면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석연료를 곧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 광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농업 용도로 개발했던 광열기였지만 가정집의 개인 난방은 물론 상업용 장소의 발열 제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엔 중국의 대형 투자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에코파트너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상황. 그럼에도 광열기처럼 열 효율이 높은 제품이야말로
미래의 유망 기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데 제가 뉴욕타임즈 신년호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5차 에너지는 전략이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때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에코파트너즈는 경기도와 인천 두 곳에 생산 공장을 확대 이전했다. 그동안 부품을 조금씩 다른 곳에 맡겨 조립하던 방식이었지만 시장성이 확보되자 좀 더 체계적인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광열기의 핵심 소재인 운모석을 분쇄하는 것부터 단열재를 조립하는 일까지 총 6단계의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정에 따라 실온에서 섭씨 400도까지 온도를 조절하게 된다. 모든 생산 라인은 에코파트너즈에서 직접 개발했다. 공정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패널 작업과 그다음에 단열재 작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패널 작업을 할 때 공정 중에 조립할 때 쇼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공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만큼 이곳의 생산 라인이 신나게 돌아갈 날을 기대해본다.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은 개발 비용까지 에코파트너즈는 참 먼 길을 걸어왔다. 친환경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집념이 아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동식물은 건강하게 살거나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파트너즈의 창조 경제는 친환경적인 사고와 기술입니다. 에코파트너즈의 창조 경제는 친환경적인 사고와 기술이다.